고3부원장 정몽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8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수시 썸머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이제 고3 전형관.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고3 같은 경우가 고1, 2하고 분리돼서 전형 이제 독립된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썸머 기간이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통 우리 학생들의 방학 개학 일정이 광복절 전후, 제헌절 전후에 방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복절 전후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데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저희가 이제 썸머 기간을 이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등원일은 1학기하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방학 때만 운영되는 이렇게 프로젝트 이런 수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능주까지 수능을 보는 주까지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수능주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1학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저희 이제 윈터 기간부터 지금 저희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화요일, 수요일, 금, 토일. 그래서 이 토요일은 이제 국어 선택 과목 수업일이고요. 그래서 크게 화, 수, 금, 일 이렇게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등원일이 월, 수, 목, 토일. 마찬가지로 토요일은 국어 선택 과목 수업일입니다. 그래서 이 썸머 기간 중에는 오전 자습을 저희가 이제 상시 관리자 감독하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윈터하고 비슷하게 종일학습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윈터하고 차이점은, 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아주 비슷하다 보니까 오전에부터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사 일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오전에는 자습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줄에 19일 수요일 날부터, 그러니까 개강하고 이틀 뒤, 그 다음에 썸머 마지막 3일 전까지 오후에 2시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추가 수업되는 내용은 아래 이제 표준 시간표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오전 자습의 경우는 등원일이 아니어도 당연히 이제 지정된 강의실이 있어서 매일 참석이 가능하고요. 감독 선생님 관리하에 당연히 진행되고,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매일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이제 표준 시간표 보시면요. 공통 부분에 오전 일과 저희 이제 8시부터,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위층에 재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는 좀 이르다. 난 9시나 10시 정도다. 그러면은 오전 일과 시작 시간은 조정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전 일과를 1시까지 진행하게 되고, 오후 일과 2시부터는 이제 수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오후 수업에 참석을 하면 되고, 등원인이 아닌 학생은 그대로 이제 자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전에 참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원을 하게 되면 영어 듣기 평가, 그 다음에 국영수 1일 과제, 그러니까 비문학이라든가 수학 1일 테스트라든가, 그리고 영어 단어, 이러한 걸 제공해서 매일 감독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그 결과를 받아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반은 수학 선택 과목이 되겠죠. 미적반은 이제 명함을 좀 넣어놨습니다. 화, 수, 금, 토일. 그래서 토요일은 아래 칸에 그 위쪽에 있네요. 국어 선택 과목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확통은 월, 수, 목, 토일. 그래서 토요일은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4쪽에 저희 이제 프로그램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한 지 한 13년 정도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13년 동안 저희가 이제 계속 유지를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수시 포트폴리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여러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 물론 부모님이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1대1로 개별 지도를 하고 수시를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EBS 연계교재 활용을 하고 이제 자체교재 제작해서 수능 대비에 집중하게 되고요. 수시 상담하는 것처럼 정시도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시 상담은 1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능이 한참 지나고 연도가 바뀌었죠. 그래도 졸업한 학생들이, 학원을 이제 종강을 한 학생들이 다시 그 시기가 되면 찾아와서 정시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수시와 관련된 아까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 저희 남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약수령 논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남 소장님이 이렇게 강연을 주셨듯이 본사에 농구술 팀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술 팀이 저희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9월 말 10월 초 그래서 학생들 면접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개별 면접 지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수리 논술. 그래서 수시와 혹은 정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강좌가 학원 내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내용입니다. 수시 상담. 이거는 오늘 참석하신 부모님들 중에 재원생 학부모님의 경우에 이제 해당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지금 종료되는 순입니다. 영신 요거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마쳐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저도 이제 담임반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부모님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셔서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이제 기말고사 내신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는 이 정도니까 수시에서 정시와 더불어서 요 정도 대학을 이제 지원하면 되겠다. 이러한 이제 상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일정 보시면 생기부 마감이 이제 8월 31일. 그래서 생활기록부라는 게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학생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부모님들은 여기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제 작년에는 4층에 이제 내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층에서는 이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내용의 강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저도 이제 요번 이 시험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한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9월 6일 날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1일부터 이제 15일까지 보통 3일 이상 원서 접수 기간을 갖게 되는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5번 항목에 수시 관련된 강좌 안내를 잠깐 첨부를 드렸습니다. 해서 아까 이제 3번 프로그램 특징 중에 수시 포트폴리오 1대1 개별 지도라는 게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5페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시험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 이른 학교는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학교에서 지금 부모님들 보고 계시는 25페이지에 내용만 제외하면 25페이지에 내용만 제외한 내용들 여기 이제 공란인 거죠. 그래서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이냐 이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지금 개별 상담 사례 중에 지금 이제 첫 번째에 있는 학생이 저희 이제 22학년도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서울대를 이제 합격한 학생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학생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부 1.42등급. 그 다음에 가운데 윗부분입니다. 9월 평가원 성적이 수학이 조금 저조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래 표에 고대 건축학과, 그 다음에 서울대 건축학과 이러한 순서대로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이 오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2학년도 대입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80%, 그 다음에 서류가 20%. 지금 첫 번째 줄 고대 건축학과. 예. 그래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관연도 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21년도에는 교과 60, 서류 20, 그리고 22년도와 달리 면접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 20이 제대로 진행이 되질 못했어요. 이때가 코로나가 이제 한창일, 예, 이때 시기여서 이 면접 20이 녹화를 해서, 그쵸? 그 이제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중간에 공고가 되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마저도 무산이 됐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학생이 아프면 당연히 고사장에 못 가겠지만, 근데 몸이 아픈데 그걸 가정에서 촬영하는 것도 사실 좀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교과 75에 서류 25를 반영하게끔 반영 방법이 바뀌어서 실제로는 21년도 대입 방법이나 22년도 대입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1학년도의 70% 컷이 2.04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22학년도에 교과 80을 반영했을 땐 작년보다 교과가 어찌되었건 5% 정도 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22년도의 합격자 등급은 1.86등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23학년도 대입에서는 1.67등급이 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70% 컷이 되었습니다. 그럼 21년도에는 2.04였다가 22년도에는 지금 1.86으로 다소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를 찾자면 교과 반영 방법이 조금 늘어나게 돼서 그렇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럼 23년도에서는 왜 1.67로 또 올라가게 됐느냐? 이때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22년도까지는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5, 6이었는데 이게 그 다음 연도에서 3합 6, 7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24학년도 대입에서는 3합 7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 6에서 7로 하나 완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이제 그냥 확률로 한번 보게 되자면 아마 24년도 대입은 22, 3학년도에 비해 합격자 등급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마 그런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고3이 됐을 때, 그죠?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께서 고3을 좀 많이 맡아보신 분이신지, 아니면 이제 임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신지, 그래서 보통 좀 노련한 이러한 담임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3이 따로 운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죠. 고등학교 1, 2학년 하다가 고3 하다가 또 2학년 하다가 그 다음에 고3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사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학년 선생님들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고1, 고2, 뭐 중3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고3하고 재수생만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항상 이제 하시게 되고 입시를 매년 이렇게 지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지금 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25페이지 내용은 제가 임의로 좀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원고 학생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화원고 재원생인데 부모님들하고 혹은 학생하고 상담을 할 때는 보시는 내용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지원한 대학 중심으로 제가 편집을 좀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단연간 이렇게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까 이제 남영권 소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지만 어떤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지 방금 알려드렸지만 고대 합격자 점수를 보면 교과의 반영 비율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수능 최저 등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공부만 해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남 소장님 아주 이제 그 큰 그림을 이제 아주 잘 잡아 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에 이제 뭐 모집 요강이라든가 입결을 보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8시 40분인데 최대한 빨리 해서 좀 놓치지 않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수시입니다. 정시가 아니라 수시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이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물론 특기나 예체능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가요. 말 그대로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면접 전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경우가 역시 면접 전형과 서류 전형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한 번 더 넘겨보시면요. 아마 부모님들 이러한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몇 등급인데 이 정도 등급이면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전형이냐에 따라서 합격자 등급의 차이가 꼭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0.8에서 뭐 1등급 혹은 그 이상의 등급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전형관 내신 점수 상관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말 그대로 전형에 따라 내신 점수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쭉 바로 아래 칸을 보시면 전형 유형 교과 학교장 추천, 그 다음 전형 방법에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 마감이라고 했을 때 생활기록부, 이게 학교생활기록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학생부가 바로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1번 항목이 생기부의 1번 항목이 인적 학적 사항이고요. 2번 항목이 출결. 이런 식으로 8번에 행동 특성 및 종합사항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창체다, 세특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5번 항목이 창의적 체험활동. 여기에 이제 봉사활동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흔히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내신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러한 내신이 6번 항목에 있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특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의 교과는 전형 방법이 학생부 교과 100.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내신 점수만을 보기 때문에 비교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신만 보고 학생을 뽑겠다. 이게 이제 보통의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신소재공학부를 저는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 신소재공학부가 22년도에는 3.27 최종 평균. 아까 이제 남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평균이냐 최종 등록자 평균이냐. 그 다음 23년도 최종 평균은 2.87.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과의 경우는 등급이 약간
올라가게 되었죠. 자, 그럼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합격자 등급 이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100 가로 열고 추천 고교별 20명, 이 제한이 23년에 생겨난 제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은 첫 해 22년도 이때부터 이제 학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었고요. 23년도에는 20명의 추천 인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다 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조금 있는 친구가 20명 안에 들어서 추천을 받아 지원했을 가능성, 이게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22년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A라는 등급을 맞으면 이걸 상위 2개 안에서 1등급으로 간주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미적에서 1등급을 받는 거랑 선택 과목인 기하에서 1등급을 받는 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A등급을 맞는 게 일반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것보단 조금은 수월하기 때문에 A등급이 1등급으로 환산되든, 그래서 등급이 조금 올라가는 이러한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3년도에 최종 평균이 살짝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두 번째 내용. 아까 방금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영교과입니다. 아까 강연 내용 중에 한양대학교 21, 23 조금 기억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강연 내용 중에 한양대학교 21, 23년도에 입결이 있었어요. 근데 21년도 입결은 1점 초, 1점 중후반 좀 높았고요. 22학년도를 이제 2학년도, 3학년도를 봤더니 2등급도 덜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차이점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21년도의 반영 교과를 보면 인문계열 국영수 4, 자연계열 국영수 과. 그런데 22학년도부터는 국영수 4과. 그러니까 수학 교과, 영어 교과, 국어 교과목에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미적, 확통, 이러한 과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내신을 반영할 때 어느 교과에 어느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22년하고 23년에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명지대는 4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은 자연계열 학과죠. 사회를 빵점을 맞아도 명지대학교 자연교과를 작년까지 쓸 때는 문제가 안 돼,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영수의 과학이라는 4교과를 반영하고, 반대로 인문계열은 국영수의 사회, 이렇게 4교과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여전히 4교과이기는 한데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국영수과 혹은 국영수사의 상위 4개 과목을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뭐 3학년 1학기의 2과목, 여기에 성적이 좀 괜찮고 나머지 점수가 좀 낮다. 그러면 이 학생의 내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게 바뀌어서 4개 교과목에 전 과목을 반영하게끔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3학년도에 지원 인원이 160명이에요. 근데 합격자 등록 평균이
2.8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87이라는 내신 등급은 4개 교과에서, 그죠? 제일 잘 본 과목 4개만 추린 거예요. 그 평균이 2.87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잘 못 본 게 있어도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의 교과는 상대적으로 2.87보다 점수가 올라가게 될까요? 내려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160명의 잘 본 4과목의 성적이 2.87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전 과목 점수를 반영한다면 점수가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대학이 부모님들 알고 계시는 이제 보통의 교대, 그 다음에 성대,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기대학교 학추, 이러한 대학들은 전 교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나온 모든 교과의 점수를. 그리고 6교과를 반영하는 대학. 6교과니까 국, 영, 수, 과, 사 5개죠. 여기에 이제 한국사까지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학이 건대, 숙대, 이러한 대학들이 이제 6개, 6교과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평택대라는 대학이 있게 되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에 평택대학교 입결을 접하신 분 중에 약간 놀라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평택대인데 어떻게 합격자 등급이 3.5등급이지? 3.9등급이지? 아, 평택대도 이렇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2년도까지는 평택대학교의 교과 반영 방법이 어땠냐면 5교과입니다. 국영수 과사겠죠. 그럼 5교과면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죠. 5교과 중에 국영수 과사 중에 상위 3개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국어도 못 봐요. 근데 영어 잘 보고 수학을 못 봅니다. 근데 통합과학, 통합사학, 통합사회 이렇게 3과목 점수만 좀 나았고 그 뒤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평택대학교에 22년 전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됐다면 그 잘 본 3개 과목 점수가 자기 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대학교는 입결을 보시면 한쪽에는 반영 방법을 고려한 이제 환산한 내신 점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그 지원한 학생들의 전체 내신이 얼마인지 그게 이제 같이 병행해서 나와 있죠.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저희도 곡정고등학교 내신이 3등급 초반 정도 되는 학생인데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학생들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내가 3등급 초반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통합 가능한 간호학과를 한번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학생은 성적의 파도가 좀 있었던 학생이죠. 그래서 평택대학교 환산을 해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1등급까지 환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대가 원래는 22년까지는 거의 최고였죠. 제일 잘 본 3과목만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3년도부터는 5교과 동일하고요. 상위 9개 과목을 반영하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예비반 설명회 때 역시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가 들어가기 직전 혹은 공부를 할 시기여서 어찌 됐든지 간에 내신이 낮다 그래서 그래 정시 가는 것도 괜찮다. 학생들한테 방법이다. 그런데 남은 기말고사 그 다음 3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수능은 500일이 남았는데 너무 뒤에 일이니까 그래 수능 잘 보고 너 정시 써라. 하지만 남은 2학년 시험 마무리 그 다음 3학년 때 시험 역시 학기의 마무리를 잘 지으면 수시에서 원서를 누가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언젠가 이게 너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역이 대학을 가기는 참 좋죠. 수원이 지리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면 위로 이제 서울로 가면 되는 거고, 바로 이제 아래쪽에 이제 천안권이 있어서 대학을 가기에는 지리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위치인데, 천안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방금 평택대처럼 상위 교과 일부분이나 상위 과목 일부분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3학년은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일단 본인의 내신이 4.1이라 그래서 그냥 4.1로 알고 있지 말고, 합격자 등급을 보고 아니 왜 호서대가 3.8이지? 나는 호서대도 못 가나? 호서대 같은 경우는 상위 3교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이과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 꽤 되잖아요.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한. 영어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개만 반영을 해서 자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대학 중에는 아까 이제 강연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동국대학교 학추전형. 동국대학교 학추전형은 5교과입니다. 근데 이 5교과가 과학사회가 아니라 국영수,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 여기에 한국사. 문과학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에 사회, 한국사. 그래서 이 5교과 중에 잘한 상위 10개 과목.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한 이러한 대학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대 여대, 덕성여대라든가 서울여대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대, 이러한 대학들이 일부 과목만을, 잘 본 과목이나 교과만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근처의 대학을 좀 확인해 보자면, 이제 수원대 옆에 이제 한신대. 한신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자체가 교과 전형 1, 교과 전형 2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교과 전형 2의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은 국어 한 교과만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 점수를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한 과목에 대한 점수만 반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대학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교과, 그 다음에 전형 방법,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면 명지대학교 면접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명지대학교 면접 전형명은 교과 면접이고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만 가지고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교과 성적 70%랑 면접 30%를 반영해서 학생을 뽑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학은 단계별 전형을 지금 23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안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에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입니다. 교과 80에 면접 20을 통해서 한꺼번에 뽑게 되는 거죠. 그럼 합격자 등급하고 내 등급이 약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학생은 단계별 전형이 아무래도 일괄 전형인 학교보다 유리하게 되겠죠. 다른 거 없고, 이 학교에서 모집 인원이 296명인데 300명 정도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1단계에서 1500명 정도를 뽑아서 이 학생들을 전부 면접을 보겠다.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하는 게 합격자 등급에서 좀 거리가 있는 내신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22년도의 합격자 컷은 2.53이고요. 23년도는 4.48입니다. 그래서 23년도 교과 2.87보다는 3.48로 합격자 평균이 많이 내려갔고요. 그런데 바로 그 오른쪽 칸을 보시면 최종 최저,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죠. 4.5등급. 그러니까 지금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학년 학생들 중에는 2.5등급인 학생도 있고 2.8등급인 학생도 있지만,
4.5등급인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을 봤을 때 과거하고 달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서가 반영이 됐습니다. 생활기록부 8개의 내용 중에 독서가 반영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죠.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많이 부족한 학생이 어찌됐든지 간에 면접이나 종합전형을 쓴다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걸 확인할 텐데, 그럴 때 활동이 좀 미비하면 독서 활동을 갖다가 마지막에 좀 많이 메꿔서 대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매원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상실적 반영 안 됩니다. 역시 그 교내, 그러니까 교외, 그 다음에 국내 9개 다 해서 수상실적이 99개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건 처음 봤는데 99개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9개 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본인이 지원하려는 그러한 그 학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학교를 다니는 학부생 이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어떤 질문이 떨어지면 정말 거기에 대한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누가 시켜서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교과 점수는 조금 부족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랫줄에 이제 명지대 서류 전형. 그래서 쭉 내려가면 23년도 최종 평균이 3.4, 3.4. 역시 교과 전형보다는 그죠? 합격자 등급이 조금 내려갔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데 남 앞에서 전달을 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뒤에 사례에도 있지만 동탄고 학생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대를 합격한 학생인데 제가 볼 때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학생 시험 대비를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은데 학생 스스로가 면접, 그러니까 남 앞에 서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너무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텐데 면접이 있는 전형을 다 제외를 시켰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잘 묻어나 있었죠. 그래서 면접보다는 방금 이러한 장점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묻어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소재공학 보면 재료공학부죠. 사실은 재료공학. 그래서 아무래도 지구과학보다는 화학을 들은 학생이 할 이야기가 조금 더 있겠죠. 이렇게 생활기록부 내용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 이 학생은 서류 전형을 써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내가 내신이 3등급 초반 정도예요. 그러면 교과를 써도 될 것 같고 면접이나 종합을 써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찌되었건 나는 명제대를 합격하면 진짜 0.1의 후회도 없이 정말 잘 다닐 것 같다. 그럼 저희가 수시를 몇 개까지 지원할 수가 있죠? 6개까지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이 6개가 보통은 전형에 따라 6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 보고 계신 명지대학교가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의 면접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종합 전형에 보고 계신 맨 아랫줄에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 있고요.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명지, 인재, 면접은 종합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과에 있는 면접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신 점수를 덜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격자 등급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나는 명지대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 그러면 교과보다는 종합에 있는 면접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저한테도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수시를 아예 안 쓰려고 하는, 정시 올인을 하는.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보험을 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를 응원하니까 수능을 정말 잘 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은 전형일이 대학에 가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10월 중에 있고요. 그런데 종합에 있는 명지인재 면접은 전형일이 수능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뒤에 본고사를 시행하는 논술 시험을 보건 면접을 보건 이러한 대학들 수능을 원래 계획대로 잘 보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라도 수능을 잘 못 봤다. 그죠? 이러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빨리 준비를 해서 대학에 좀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때도 무조건 가는 건 아니죠. 수능 점수 가채점을 해서 그죠? 이 대학과 내가 수시에 본고사를 지원하려는 대학의 올해 예측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수능을 못 보긴 했지만 명지대를 정시에 갈 만한 점수이면 굳이 하루 이틀 정도 노력을 해서 급한 마음에 가서 물론 불안하면 당연히 가봐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점수가 많이 상회한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명지대 교과, 면접, 서류 그래서 전형간에 내신 점수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이제 화학공학과 맨 오른쪽만 보시면은요. 최종 평균 2.74 면접 전형 가운데 부분이죠. 오른쪽에 최종 평균 2.88 그 다음 명지대 서류 최종 평균 3.26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그러니까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 교과 중에서도 난 사회는 1학년 때도 엄청 못했지만 화공을 갈 거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과학 점수까지는 좋아요.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은 낮지만 4개 시험은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유리했지만 올해는 전과목 반영이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제가 저희 담임반 학생을 이제 앉혀놓고 상담을 할 때 3가지부터 시작을 해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지 학교 네임밸류를 중심으로 하는지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지 이 3가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담고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대학교 교과 가운데 줄 면접 마지막 줄 서류.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보시면 교과는 합격자 등급이 높죠. 1.67. 아까하고 이제 등급이 하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2.08. 그 다음에 서류 이제 종합 3.31 등급.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아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중앙대학교 면접 전형은 아까 명지대하고 차이가 있죠. 단계별 전형이긴 하지만 아까 명지대의 경우는 1단계에서 교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고요. 근데 이건 종합전형이죠. 서류를 통해서 3.5배수.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중앙대학교 교과 맨 상단 부분입니다. 아까는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해서 교과 말고도 다른 걸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100에 교과는 90을 반영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10이 뭐냐? 비교과 중에 요즘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전엔 비교과를 정성평가다 그래서 뭐 전공적합성이라든가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출결이나 봉사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죠.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100은 교과 90, 비교과 1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비교과 10이 출결입니다. 근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무단 하루까지 인정. 보통은 2, 3일, 3, 4일인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하루까지 인정이고요.
그 다음 명지대학교 명지대하고의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가 있죠. 3합 7입니다. 3합 7. 그래서 이것도 예년하고 비슷한 등급이긴 한데 사실상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은 뒤에 제가 또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 메모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다. 이걸 인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합 7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올해부터는 24년도 대입부터는 영어에서 1등급, 2등급까지를 그냥 1등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국어, 수학, 영어가 3, 3, 2 그런데 내신은 1.1이에요. 그럼 이 학생은 작년에 중앙대학교의 경영학과를 떨어지는 겁니다. 내신은 1.1이지만 그죠? 3, 3이니까 합이 8이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올해 똑같이 중대를 지원을 한다. 수능을 똑같이 봤다. 그럼 올해는 학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24년에 지금과 같은 변화 정도가 있고요. 사실 전형 방법은 같은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CAU, 중앙유니버시티겠죠. 그래서 융합형 인재는 과거의 다빈치형.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는 그대로 탐구형 인재. 자, 내신이 참 좋은데 나는 중앙대를 합격하면 정말 거기에서 너무 만족한다. 그러면 중대도 아까 명지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4개를 쓸 수 있는 거죠. 교과에 하나, 그 다음에 보고 계시는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그리고 논술. 그래서 중대는 교과가 2개로 분리가 되지 않고 논술 전형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가천대가 이제 조금 독특한 반영 방식을 갖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교과하고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몇 교과를 반영하냐? 교과 중에 상위 몇 과목을 반영하냐? 자, 근데 가천대학교 교과의 학생부 우수는 학생부의 교과 100을 반영하는데 이 반영 방법이 자, 수시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이 되죠. 1학년 1, 2, 2학년 1, 2, 3학년 1학기 5개 학기입니다. 그런데 가천대학교는 이 5개 학기 중에 제일 잘 본 순으로 4개 학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40%, 30%, 20%, 10%.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학생들, 뭐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여러 가지 뭐 사연은 있겠지만 1학년 때 성적은 우수한데 2학년 때 선택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 점수가 좀 낮고 3학년 때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서 점수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면 가천대를 쓸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내신하고 난 내신이 3.2인데 왜 대학은 이 대학은 환산하면 2.6이 나오지? 그러한 대학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잘 본 학기의 성적을 40%를 반영하고요. 제일 못 본 학기의 성적은 아예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 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2함 6입니다. 2함 6인데 자, 얘도 사실은 완화 요건이 있습니다. 2함 6인데 만약에 수학 선택 과목이 미적분이나 기하다. 그러면 한 등급을 완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확통이 아니다. 그러면 2합 7을 맞아도 사실은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천대학교 교과 면접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가천대 면접. 직윤이라고 되어 있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직윤이 면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자체가 학추였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 전형이 있고 학추 전형이 또 따로 있는데 학추 전형에 면접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지만 얘는 면접도 있고 최저가 없죠. 면접이 있다면 합격자 등급이 조금 낮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 효과죠. 합격자 등급이 올라갈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교과하고 비슷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천대도 앞선 대학 마찬가지로 명지대, 중앙대처럼 내가 만약에 내 내신에서 아까 이제 소정님 표현을 빌리자면 마지노선이 난 가천대다. 가천대만 합격을 하면 여기는 성남이긴 하지만 여기 모란이면 사실 버스로 몇 정거장 안 가면 바로 잠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서울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난 가천대만 만족을 한다. 그러면 가천대 같은 경우도 4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에 하나, 직윤에 하나, 그 다음 종합전형에 하나. 그 다음 가천대는 논술 전형을 많이 학생들이 응시하는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의 대학은 전형이 다르면 각각 하나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서울대를 수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직윤이냐 일반이냐. 근데 서울대는 직윤 일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둘 다 된다고 했으면 학교장 추천 2명까지가 가능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학추를 받은 학생들은 전부 일반 전형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이게 좀 독특한 경우인데 고대 같은 경우는요. 교과에 학추가 있습니다. 교과에 학추가 있고요. 그 다음 종합 전형에 학업 우수자가 있어요. 교과하고 종합으로 서로 다른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전형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형이 다르지만 고대처럼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 6종 내용입니다.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인근 대학 중심으로 이제 좀 꾸려봤는데요. 자, 2가지 내용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의 변화. 아까 내용 중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 수능 최저 유무 확인. 자, 아주대학교 교과. 보통의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 아주대학교의 공대는 반에서 1등을 해도 못 간다. 1등급 후반대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아래쪽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입 연도에 따른 수능 최저를 보자면 아주대학은 21년도까지는 2015년도 이때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 아주 오래전이지만 이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21년 이전 한 3, 4년 정도, 6, 7년 정도는 최저가 없었어요. 그리고 22년도 대입에 세게 나왔죠. 2합 4. 그리고 23, 4년도 대입이 2합 5. 그래서 올해 대입에 대한 수능 최저는 23년도하고 같게 되고요. 확인하셨나요? 자, 이제 바로 아래쪽을 보면 아까 이제 몇몇 부모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1학년도 등록 평균입니다. 그래서 첨단 신소재공학 1.8, 산업공학 1.86. 문과는 상대적으로 이과에 비해 아주공대에 비해 좀 낮죠. 그래서 경제학이 2.46, 금융공학이 2.24. 그래서 이때는 그 부모님들 알고 계시듯이 1등급 후반대. 참고로 저희 재원생 중에 1.9등급도 떨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화공과. 예. 그런데 그건 이때 얘기고 22년도가 되면서 2합 4라는 최저가 생긴 거죠. 맞추기가 쉽지 않죠. 1.3이나 2.2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합격자 등급이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거 평균 점수거든요. 근데 등록자 평균이 3등급 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도가 되면 이제 2.4나 3.6보다는 살짝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 이제 차이가 없던 최저 등급이 2합4라고 아주 강하게 생겼고, 그게 2합5로 약간 느슨해지다 보니까 합격자 등급이 다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비슷한 내신을 갖는 우리 학생이 아주대학교를 이렇게 지원한다, 교과로.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를 맞춰야 된다. 예. 아까 입시 상담한 내용 중에 고대 내용 잠깐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한 50%에서 60% 최저를 맞추는 아이들이, 예. 내신은 좋지만 실제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옛날 아주대 논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최저가 없고요. 예전에 아주대 논술에 최저가 있을 때 그때도 상당수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저는 이제 아주대 교과를 쓰는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이 2 합격자 등급에 좀 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본인이 원하는 학과는 있겠지만 경쟁률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21년도는 22, 3년도하고 다르게 경쟁률이 전부 한 자릿수죠. 지금의 한양대학교 지균이 이렇습니다. 보통 6대1, 뭐 10대1이 되는 10대1을 상회하는 학과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한 자릿수죠. 그래서 21년도에는 최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아주 많이 몰려서 내신이 어느 정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에 수원대학교 교과 전형 요약 및 같은 내용입니다. 합격자 점수. 그래서 20년도까지는 최저가 없다가 21년도에 2합 6이라는 거의 아주대에 준하는 최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22년도에 한개 4. 한개 4니까 영어가 지금은 등급제로 바뀌었죠.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원래 1등급은 4%죠. 2등급은 7%, 3등급은 그죠? 이러한 식으로 4%, 7% 이렇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등급을 맞는 아이들이 적을 땐 7%, 많을 땐 뭐 12, 13%. 2, 3, 4등급은 넘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대략 20%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어가 1, 2, 3, 4등급인 아이가 전체 수험생의 6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22년도에 한개 4는 영어만 대한민국 절반 정도 수준이면 등급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스란히 합격자 등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원대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최저 등급하고 합격자 등급의 상관성을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는 합격자 등급이 3점 후반, 4점 초중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최저가 2합 6이거든요.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한개 4가 되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화학공학 신소재 38대1, 컴퓨터공학 61대1, 경제학 62대1. 왜? 최저가 한개 4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합격자 등급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다시 평년하고 비슷한 내용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4.4, 4 초반, 3후, 3호 4초죠 보통.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올해 입시도 그렇고 2합 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이 수능 최저가 연도에 따라서
합격자 등급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1등급 후반이어도 어디 안 되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내용을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 경기대학교 교과 전형입니다.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조금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대 교과는요. 19년도 이전 3합 11,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경우는 앞에가 문과, 뒤에가 이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도 이후 그리고 24년도까지 2합 7. 그러니까 합격자 등급, 수능 최저 등급의 변화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합격자 등급이 전하고 이제 관계없이 전년이 좀 고르게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한경대학교 교과 맨 아래 평택대 교과 요 두 개 학교는 최저가 있고 최저가 없고 한경대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수도권이라 그러죠.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지역에서요. 4년제학교 대학이 국립대가 4개가 있죠. 경인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에 교통대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 인천대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한경대학교. 그래서 학교 이름도 한경국립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평택대가 있게 되고요. 평택대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중대 안성 그리고 한경국립대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대학은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ICT 로봇기계공학, AI 반도체 융합공학 전공 4등급 중반, 3등급 중후반. 그런데 최저가 해볼 만한 최저입니다. 2합 8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사실은 계속 완화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수학 선택 과목이 미적 기하 중에 하나다. 확통이 아니다. 그럼 이 대학은 2등급까지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정학과는 2합 10까지 5등급을 맞아도 6, 4등급을 맞아도 그럼 영어가 4면 수학이 6이 되는 거고 수학이 6이면 점수상으로는 40점만 맞아도 물론 올해 수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부모님들께 수능 보기 전에 예비반 때 설명회 때 수능 점수가 이렇게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수능이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등급 컷이 비슷하게 나왔었죠. 근데 지난 15일에 이제 발표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빼겠다. 그래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9월 6일 날 있는 시험이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 수능에선 조금 그래도 6등급 컷이 50점은 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서 사실상 한경대는 최저가 있긴 하지만 사실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으면 그렇게 높은 장벽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밑에 있는 평택대가 3.63, 3.6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최저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평택대는 작년과 같이 5개 교과 국영수 과사에서 제일 잘 본 9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 잘했거나 1학년 1, 2학기 때만 좀 공부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평균 내신보다 높은 환산 내신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다. 그러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고요. 지금 9시 반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9페이지 내용까지 간략하게 조금 더 보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쪽하고 9쪽을 왔다 갔다 양쪽을 좀 미리 살펴보시면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8쪽의 타이틀이 주요 대학별 수시, 교과, 가로 열고
중심 전형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쪽에 나와 있는 대학은 교과 전형이고요. 9쪽에 나와 있는 대학은 교과 반영 전형이라고 제가 메모를 남겨놨죠. 우측 상단에. 그래서 8쪽에 한양대학교, 오른쪽 맨 오른쪽에 명암 칠해져 있는 곳 교과 100.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형 이름이고 재적의 11%를 뽑는다. 그 다음에 중대, 학교별 20명을 뽑고 학생부 100인데 가로 열고 비교과 10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교과에 따른 비교과는 출결 하루. 그죠? 그리고 최저 3합7인데 작년하고 달리 올해 중앙대는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전에 있었죠. 그 다음 외대 고교별 20명인데 자, 이 20명이 예를 들어서 서울 캠퍼스 19명, 용인 모현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 1명, 이게 아니라 합해서 20명이 아니라 외대 20명이 아니라 캠퍼스당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 10명, 그 다음 글로벌 모현에 있는 캠퍼스 10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시립대가 고교별 추천 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작년엔 8명이다가 올해는 지금 인쇄되어 있듯이 1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외대 글로벌은 최저 등급이 한계 3등급입니다. 한계 3등급. 2합 4는 서울 캠퍼스고요. 한계 3이 글로벌입니다. 그 다음 시립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홍익대. 지금까지 나온 대학은 작년 23년의 최저 조건과 올해 24년의 최저 조건이 같습니다. 근데 내막을 보자면 중대가 영어 2등급도 1등급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홍대는 변화가 있죠. 23년도 가운데 칸은 3합 7, 3합 8 인문 자연인데 이젠 3합 8 인문계열은 사실상 한 등급 완화가 된 거고요. 이렇게 완화가 되면 저희가 몇 개 안 되는 대학을 살펴보긴 했지만 합격자 등급에 조금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 숙대 같은 내용입니다. 자, 9쪽입니다. 9쪽 교과 반영 전형이라고 됐습니다. 자, 전형 방법을 보면 8쪽에 나온 것하고 다르죠. 8쪽은 전부 교과 100인데 9쪽에 나와 있는 대학은 교과 100 말고도 면접을 넣는다거나, 그렇죠? 서류를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교과 말고 다른 걸 반영하겠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대, 교과 100으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성적 70%에 면접 30을 통해서 뽑겠다. 근데 연대인데 최저가 없죠. 그래서 연대는 종합에 오히려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우수형의 최저가 2합 4, 2합 5 높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아주 탄탄하다면 오히려 생활기록부가 탄탄하더라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과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 이러한 대학이 또 어디냐면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교과 80, 면접 20이고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도 미래인재라는 종합전형에 오히려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대는 단계별 전형을 하고요. 이대는 일괄 전형을 하죠. 연대 교과도 면접을 보고
이대 교과도 면접을 보는데 연대 교과는 성적으로 몇 배수를 잘라놓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거고 이대는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부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생각을 하자면 아무래도 합격자 등급에서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땐 거리가 좀 있다. 그러면 단계별 전형을 쓰는 게 실제로 일괄 전형, 특히 이대 같은 경우는 합격자 등급이나 70% 컷의 차이를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단계별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러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예.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70, 종합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학생부 70이 왜 교과라고 안 했느냐? 비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과의 출결. 예, 역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건국대. 제가 지금 8쪽하고 9페이지에 주요 대학을 명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명시된 대학 중에 모집 인원에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학교죠. 그래서 건국대는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제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장 추천을 아마 이른 학교는 벌써 부모님들께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학생 가방에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대학 리스트가 쭉 나오면서 본인이 추천서가 필요한 대학을 적어라. 예,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조만간 수거를 하지 않을까. 예, 그 다음 9페이지의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예, 서울대학교는 기타 전형이죠. 사실 뭐 교과라고 보기도 그렇고, 예, 면접이나 서류라고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변화된 내용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부터는요, 부모님들, 아까 이제 저희 남인권 소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소 3개년 입견은 봐라.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3개년이나 4개년을 보실 때 최저등급 변화라든가 상위 등급 반영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좀 이제 보시게끔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보시기 편하게끔 10페이지의 서울대부터, 예. 그 다음에 연대를 지나 주요 대학에 대한 3개년 동안의 모집 인원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전형상의 변경사항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부모님도 오늘 모시고 요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5페이지에, 예, 이 학생이 이제 저희 그 화엄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이고요. 26조, 이 학생이 이제 썸머 때 들어왔던 학생입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세교고등학교 학생이고 이 학생은 6개를 다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6개를 다 붙었고 당연히 이제 서울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조, 이 학생이 가장 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예, 마음에 걸리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효원고 학생인데 전교 1등. 근데 이제 서울대를 좀 아깝게, 내신도 1.1이죠. 예, 그 효원고 전교 1등이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부모님들께서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9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토대로 해서 이 학생들 이러한 포트폴리오 작성을 같이 공유하면 부모님께서 조금 더 와 닿으실 텐데 시간이 좀, 예, 그래서 좀 제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조 학생이 동탄 지역 학생인데요. 내신이 나쁘지 않죠.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사실은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교 3등이 되는 바람에 보통은 전교 3등인 학생이 1, 2등인 학생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1등이나 2등이 난 의대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1, 2등이 서울대를 안 가져가니까 갖고 오게 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좀 그런 쪽에서는 운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1, 2등이 전부 서울대를 지원한 바람에 서울대 지교는 이제 못하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중대를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30조. 네. 동탄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학생도 그 수학을 직접 이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볼 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정말 요즘 학생 같지 않고 자기 이제 열심히 하고 표현도 이렇게 자분자분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동국대, 경희대, 이대, 성균관대, 자연과학부 쭉 원서를 쓰겠다. 그런데 전형 방법을 한번 보시면 동국대 서류 100, 경희대 서류 70, 이대 서류 100. 뭐 하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진다. 뭐 이러한 이제 핸디캡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학생은 서류를 반영하는 이러한 종합전형에만 응시를 했고요. 6개 응시를 해서 성대 자연과학부만 합격을 못하고요. 그래서 5개를 다 합격을 하고 지금 이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이러한 자료가 학생이 작업하는 건 1도 없습니다. 이건 그 선생님들 하시는 업무 중에 결제가 돼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고사 선생님들이야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릴 일도 없습니다. 알아서들 다 하시는데 뭐 제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부분만큼은 입시와 관련돼서 수시, 정시 같은 경우는 이걸 결제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작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부모님들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제 머릿속에 이러한 내용하고 학생 그리고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요거보다는 요게 저거보다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예 정말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신 내용은 저는 여기 잠깐 남아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도 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신 내용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학년도 데이 썸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